평가로 바로 갈 거예요. 자, 감정평가 아까 제가 수업 시작전에 설명했는데 다 봐요. 자, 이제 감정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 그래서 개념, 기능, 필요성, 분류 나오는데 이 개념이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기능, 필요성 거의 나왔습니다. 이 감정평가의 분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요거 막 체크할 필요 없어요. 내용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분류는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한 3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작년에 아주 진하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 가치, 재원치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있고, 4번 볼래요? 4번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오잖아요. 요게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근데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분류가 중요하다 했는데 요 분류 봐요. 요 분류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류 배울 때요. 감정평가 기준에서 분류 배울 때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지역분석, 개별분석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역분석, 개별분석 배울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가 감정평가 이제 이론이야. 그럼 이론을 배웠으면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가치를 구해봐야 돼. 그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야, 실무. 그럼 실무는 이제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런다는 소리야. 그럼 이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3방식도 감정평가 규칙이 들어가 있다고. 자, 그렇잖아요.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매우 중요한데 감정평가의 규칙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해버리면 힘들어. 힘드니까 서로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소리야. 그래서 이제 요 감정평가 규칙이 있고 감정평가 3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시험은 가장 많이 내요. 감정평가론을 국토교통부에서 6개 내지 7개 출제한다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6문제 내지 7문제 출제한다 이게 아니고 15% 40문제 중에서 15% 내외로 출제한다. 내외. 그러면 15%면 6문제거든. 그럼 내외니까 7문제가 될 수도 있고 5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계속 6문제만 내요. 5문제 안 내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7문제를 내요. 그럼 6문제 내는데 근데 이 감정평가 방식 있죠? 이 감정평가 방식에서 3문제 정도를 출제해요. 그럼 3문제도 출제하는데 이거는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고정적으로 계산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럼 한 문제 정도가 이론이야. 근데 이론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따로 놀 수 있어요. 어렵다고. 이렇게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얘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얘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법의 내용이야. 얘는 자주 보다 보면 알게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시지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시지가. 그럼 공시지가 뜻이 뭐예요? 공시지가가. 지가는 뭐래요? 토지가격. 공시. 땅값을 알려준다는 소리야. 알려준다. 누가? 국가가.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로야. 원래는 토지가격만 공시했다고. 그러니까 토지가격만 공시해서 토지가격 공시 제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토지가격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격도 공시하고 건물가격도 공시해요. 건물가격은 주택하고 따로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주가 되는 게 토지가격이 있습니까? 주택가격이 있습니까? 토지가격. 그러니까 토지가격 공시 알면 부동산 가격 공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주택가격 공시가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해봐요. 제가 패턴을 소개했어요. 요거는 별도로 따로 배운다. 자, 봅시다. 자, 전부 다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정말 선택할 거라고. 그거만 하면 돼. 다음은 여기 책 있는 거 다 해봐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아직 아니까 중요한 부분만 선택할 거니까 그거 하시면 돼. 자, 감정평가의 기초 개념에서 이제 기초에서 개념 나왔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자 이것만 해볼게요. 이거 뭐라고 나왔는데 요거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감정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 구하는 것과 가격 구하는 것. 제가 질문을 거예요. 가치를 구하는 것이라 아니면 가격을 구하는 것이라 뭐 같아요? 가치 구하는 거예요. 가치 산정. 요 가치를 산정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가격 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가격을 산정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공인 중개사.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가치 전문가를 하고 중개사를 가격 전문가다 이렇게 한다고.
같이 산정한다는 말 그것만 기억. 여기서는 같이 산정한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감정평가는 토지등이니까 토지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 쓸모가 있다. 그 쓸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크다 작다 판단해서 가액으로 금액으로 합계액으로 표시하는 작업. 요걸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요거에 가액이 나오면 요거 이제 가격이 10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가는 게 아니라 가치 가는 거야. 가치. 예? 근데 요 경제적 가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부동산 내가 팔았을 때 가치, 그것을 교환 가치라고 그래. 그 교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가액 그런다고. 가격이라고 해도 되고 가액이라고 해도 되는데 가액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관련 규칙은 가액이라고 나왔다고. 예전에는 가격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팔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 그때 받는 월세 같은 거, 이것을 임대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 거고, 교환가치를 금액을 표시하면 가액이고 사용가치를 금액을 표시하면 임대료다. 그럼 감정평가는 가액 관한 것도 있고 임대료 관한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자, 근데요, 요 경제적 가치라는 게 화폐 단위로 합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고 표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자, 이 부동산이 상가다 상가 건물이다,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럼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다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수익이 얼마다? 그것은 합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주택이라고 봐요. 그럼 주택이면 주택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택도. 근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고. 주택은 쾌적성, 편리성이라고. 그럼 주택은 경제적 가치가 합계액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비합계적인 거라고. 요건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크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쟁점을 삼아서 술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감정평가는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 요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자, 칠판의 가치가 보면 여기 교환 가치도 있고 사용 가치도 있고 그런다고. 또 시장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시장 가치. 그럼 여기서 감정평가는 뭘 구하는 거다? 가치 구하는 것이다. 근데 가치가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라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구하는가?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감정평가한다는 소리예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 요걸 기억하는 거야. 이게 감정평가하는 규칙이야. 제가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오잖아요. 벌써 감정평가 규칙이. 자, 감정평가의 규칙이 나오다 안 나오다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딱 하나. 감정평가는 뭘 구하는 것이다? 시장 가치.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가치. 가격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치를 구하는데 가치가 여러 개다. 그럼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개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기능 나오는데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여기가 9층입니다. 예? 안 나와. 전혀 볼 필요 없어요. 그럼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돼. 요거 요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 안 나온다. 뭐 어떻게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요 공인평가하고 공적평가가 있는데 요 공인평가는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 시험제도가 있죠. 그럼 여러분 중개사 시험 학교 가면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을 공인 그린다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한 것을 공인중개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공인평가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다 이렇게 한다고. 중개사가 일반인이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자, 저도 평가할 수도 있고 중개사도 평가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공인평가를 하지 않는 거야. 공인평가. 그거 중개사한테 물어보잖아요. 저거 어느 정도 얼마 할 것 같아요? 중개사 대충 얼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평가야 평가. 근데 그것은 공인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지.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인평가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조치에 따른 평가.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제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한 2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한 12, 13년 전에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럼 세모 평가사는 평가사 자격 받은 사람이잖아요. 시험 합격한 사람이. 그러면
세모 평가사 평가했다 이렇게 주면서 이게 무슨 평가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공인평가. 공인평가 이렇게 물었어.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고.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주체가 하는 평가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게 공인평가냐 공적평가냐 이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평가? 공인평가. 이렇게. 그럼 공적평가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야. 국가기관이. 이 공적평가는 감정평가자 제도가 없어. 그냥 국가가 하는 거야. 자, 이 토지가 수용돼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도로내게 수용됩니다. 그럼 수용되면 보상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보상액. 이 보상액을 산정할 때 우리나라는 시청에서 와서 보상액 산정합니까?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 그것을 공인평가라고 해요. 근데 독일을 가면 그러면 이 수용되고 보상액을 산정할 때 국가기관이 하세요. 감정평가사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적평가다 그래요. 이 공적이란 말 들어가면 국가, 지자체 이런 것들이 공적 주체 그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필수적 평가라고 해요. 그럼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액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보상액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상평가가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세금 부과할 때도 반드시 평가하는 거예요. 과세평가. 경매, 이 토지가 경매돼요. 그 경매, 법원에서 경매 처분할 때 그냥 경매 처분이 아니라 감정평가사한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 그럼 이런 것들을 필수적 평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 평가인데 볼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나오고 요즘 안 나와. 자, 그럼 봐봐요. 이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이 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평가를 합니다. 수용돼서 보상평가를 한다. 보상평가를 하는데 근데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홍길동 평가사가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경우는 필수적 평가이다. OX. 오, 보상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공인평가이다. OX. 오,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으니까. 이렇게. 임의적 평가 필요 없어요. 법정 평가, 법의 정의 들어왔어요. 필요도 없습니다. 소급평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소급평가, 소급했단 말은 미래로 갔다는 소리입니까? 과거로 갔다는 소리입니까? 과거.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여기 기준 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지금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가치를 구한다. 이것을 소급평가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럼 과거의 특정 시점 이렇게 나오면 소급평가입니까? 기한부평가입니까? 소급평가고 반대로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요거 평가할 때 3년 후에 토지 가격을 구해보자. 3년 후에. 그것을 기한부평가. 3년 전에 가격을 구한다. 무슨 평가? 소급평가. 자, 얘는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자 말씀 받고 그러면 감정평가 분류해서요. 네, 요거 이제 기준 시점 아직 안 보고 왔는데 감정평가 분류하고 있는 거 봐봐요. 우리 타이틀이 감정평가 분류. 요건 예전에 잘 나왔던 거고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럼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면 최근에는 이제 요것만 해요. 요거. 감정평가에는 규칙 나왔잖아요. 5조. 감정평가는 규칙 6조. 감정평가는 규칙 제7조 이렇게. 그 여기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작년에 나왔으니까. 아주 진하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거든. 3년에 한 번씩 나와. 그럼 얘는 이제 가볍게 볼 거라고.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평가는 가격 구한다, 가치 구한다? 가치 구한다. 가치 구하는데 가치가 여러 개 있다고 이 다음 시간에 배운다. 가치가 여러 개 있다. 그럼 가치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가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감정평가는 가치 구한다. 그걸로 끝난다고. 근데 가치가 시장 가치도 있고 교환 가치도 있고 보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가치를 구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가치를 구할 때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원칙 나왔습니다. 그럼 예외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는 시장 가치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지금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야. 내용. 눈을 뜨시오. 응?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외우는 거야. 법의사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된다고.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요령 배우는 거야.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 의뢰인 요청하는 경우는 시장 가치, 예외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OX? 오, 그렇게 낸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된다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지위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이사라고 예우는데 요 사는 거의 되잖아요. 요 두 개를 주로 내는 거야. 자,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OX. 오, 요건 되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장 가치, 지위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법의 체계가 있죠. 법의 체계. 법의 체계는 아마 민법에서 배웠을 거고 공법에서 배웠을 거라고. 그 법의 체계가 있는데 법이 있고 법률 있고 법률 밑에 뭐 있어요? 령. 시행령이 있다고. 시행령. 그러면 시행령이 있고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묶어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 그러면 이 시행규칙이 가장 밑에 있죠. 그러면 시행규칙보다 우선한 게 뭐예요? 시행령. 시행령 우선한 게 법.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시행규칙이야. 그럼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가치를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시장가치. 그런데 법령에서 어떤 법령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거야. 다른 규정이. 그러면 어떤 시행령을 봤더니 어떤 벌을 봤더니 감정평가할 때는 사용가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시장가치를 해야 됩니까? 사용가치를 해야 됩니까? 사용가치를 해야 한다는 소리야. 왜? 규칙보다 법령이 우선하니까. 그런 뜻이야. 이게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자, 또 하나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감정평가합니다. 원칙은 무슨 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를 구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린벨트 속에 그린벨트에. 근데 여기 그린벨트인데 여기가 수용된다. 수용된다는 거야. 수용되면 보상액이 얼마일까? 요게 궁금한 거야. 요게. 그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저기 있잖아요. 저 땅 그린벨트잖아요. 그런데요. 그린벨트인데 근데 이게 수용돼서 거기다가 뭐 만든대요. 국가에서. 그런 소문 나는 못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한대 이렇게 한다. 의뢰인이 와서. 그러면 얼마인가 좀 평가해 줄래? 이렇게 한다고. 그때는 이제 보상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가치 누가 해야 될까? 보상가치.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사회 통념을 봤을 때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장 가치, 이해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작년 이제 이걸 냈다고 안 내다가 그동안 이것만 내다 이걸 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의뢰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보상 가치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시장 가치, 이해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시장 가치, 이해가치에 평가할 때 시장 가치, 이해가치 성격, 특성, 과연 합리적인가? 그걸 하는 게 시장 가치, 이해가치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 적법한가? 이것을 검토해야 돼. 자, 이 토지 평가입니다. 원칙은 무슨 가치로 하는데? 시장 가치로 하는데 의뢰인이 와서 보상 가치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 이해가치죠. 그럼 과연 그게 적정한지 합리성 있는지 적법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돼. 평가자가. 검토했는데 합리적인 결여됐다. 적법하지 않는다. 그럼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면 의뢰를 그거 안 해요. 그런지 수임했다. 한다 했으면 하지 않는다. 철회해라. 이 소리예요. 한 번도 안 내다가 작년에 이걸 했어요. 이게. 자, 그럼 첫 번째 원칙 끝났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황 기준 평가입니다.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는 소리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 현황 기준. 외울 필요 없어요.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가? 이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밭이야, 밭. 그런데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이. 그럼 이 토지의 이용 상황은 현재 이용 상황은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죠, 대지.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지목은 전이야. 실제 이용 상황이 지금 토지의 건물 있잖아요. 대지야. 그럼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는 소리야. 그럼 있는 그대로 하면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전으로 평가라, 대지로 평가라. 대지로 평가라 그 말이야. 그 말. 봐요. 현황 기준 평가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용 상황은 됐어요. 그럼 공법상 제한은 여기에 이제 그린벨트야. 그럼 그린벨트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없다 그러면 땅값 엄청나게 비싸겠죠. 근데 그린벨트 속해 있잖아요, 지금. 그럼 공포선 제한을 받죠. 그럼 그린벨트 속한 대로 속하지 않는 대로 속한 대로 공포선 제한을 받는 대로. 이게 있는 거. 있는 그대로라는 소리야. 있는 그대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있는 대로.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있는 대로 이렇게 평가라. 이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해. 원칙은 현황 기준 평가야.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일까?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면 얼마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한번 써요. 붙였잖아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면 조건 붙였죠. 그럼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있는 그대로 해라.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법의사. 법의사 아까 나왔었죠. 그렇지? 그 법의사,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그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다. 조건이 불법적이다. 조건이 합리성이 없다. 그럼 평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의뢰인이 와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라고 의뢰해주면 여러분 평가서 해봐요. 알았어요. 조건 붙여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적법한지를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검토한다. 검토했더니 실현 불가능하다. 불법적이다. 합리성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했다면 철회해라. 패턴이 똑같잖아요. 자, 마지막.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할게요. 여기에 가장 시험이 잘 나와요.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7조. 여기는 원칙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개별로. 요게 나와.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거에 가장 시험이 잘 나오고, 그럼 원칙은 따로따로 하는데, 개별로 하는데, 예외가 3개 나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런 말 나오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이런 말 없어요, 이런 말. 이런 말 없다고. 이런 말 없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감정평가에는 규칙 제7조 1항, 여기에 2항, 여기 이제 3항, 이게 4항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에는 일괄평가란 말, 구분평가란 말, 부분평가란 말, 이 용어에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갖다 붙인다는 소리야.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부동산 몇 개? 한 개? 두 개. 토지, 그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그럼 요거 평가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걸 개별평가라고 해요. 그 평가할 때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을 개별로 따로 해라. 이게 개별평가야. 근데요, 이 두 개가 토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일체로 그래야 된다. 그럼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말은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는 소리야. 이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나고, 그럼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일체로 그래야 된다면,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일괄평가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자, 이거 평가해봐요. 토지, 건물 평가입니다. 원칙은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원칙. 그걸 개별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는 대상 물건을 개별해야 한다. 여기에 원칙인데, 이 두 개가 용도상 불가능하겠다. 뗄 수 없다. 그럼 일괄해서 싸잡아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은 이렇게 돼. 일처로 그러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봐요.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두 번, 없다라고 한 번. 있다 이렇게 한다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 갈까요? 이번에는 토지 보지 말고 건물만 봐요. 건물만 보면 그러면 이게 20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4층까지. 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입니다. 상가. 그 나머지 5층부터 해서 20층까지 주택입니다. 이런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해. 그러면 건물만 보면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럼 가치를 달리한다면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다 복잡해. 앞에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다 하면 된다고. 원칙은 따로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없다고 하면 틀린 말이고. 자, 이 부분 3번을 볼 건데 3번은 자,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해왔으니까 보게요. 자, 봅시다. 이 그림 한번 봐봐요. 자, 원칙은 대상물을 개별로 한다 됐다고. 예외 이제 부분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100번이 터집니다.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전체를 평가해야 돼. 근데 이 부분이 수용이 된다. 수용. 이 부분만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는 소리예요. 도로를 이렇게.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된대요.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되면 국가는 이 토지 전체를 보상해야 됩니까? 이 부분만 보상해야 돼. 이 부분만.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수용됐대. 그럼 이 부분만 보상평가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부분평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럼 여기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럼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수용됐다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부분평가라고 하는데 그냥 부분평가를 빼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상 물건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이번 시간에 마무리요.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거. 감정평가 규칙 제7조를 보면 감정평가의 대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 원칙, 첫 번째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뭐 한다?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 이제 원칙인데 예외가 몇 개 나옵니까? 3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뜻이에요. 그럼 이번 시간에 마케팅하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마케팅 빼버리고 감정평가에서 기억난 것은 감정평가는 규칙. 계속 감정평가는 규칙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2주 후에 또 들어. 있다를. 근데 기억이 전혀 없음. 2주 후에. 이게 공부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요거 이제 가계기능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요.